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과거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집회나 시위 때 이런 구호가 자주 등장했는데요. 요즘에는 코로나19 탓에 이 구호가 조금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뭉치면 걸리고 흩어지면 안전하다. 최근 요양병원이나 콜센터 같은 곳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체 감염 사례 중 80% 이상이 집회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이 붐비는 장소는 피하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수칙인 셈입니다. 정부는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 발병을 계기로 클럽과 노래방, PC방, 헬스장 같은 고위험 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 기억해야겠습니다. 뭉치면 걸리고 흩어지면 안전하다. 3월 11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는 뭘까? 카피어랜드랍니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앤.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알러지엔 지르텍. 하루 한 알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소파 고르기 힘드시죠? 모두의 라이프가 다르듯 원하는 소파는 다르기에 자코모의 300가지 소파를 만나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소파. 자코모. 다르게, 더 바르게 만듭니다. 자코모.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조용찬의 경제 이야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특별 코너를 좀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한의학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직접 출연합니다. 잠시 후 직접 만나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0913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석에서 궁금증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샵 0913번 정보 이용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있습니다. 전화 직접 주셔도 되겠습니다. 851-7191 851-7191번으로 코로나 관련 질문도 좋겠고요. 아니면 뭐 일반 건강 관련 질문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조진의 부동산 매거진은 한 주 쉬어가겠습니다. 네, 경제 이야기 시작하죠. 지금 금융시장의 핵심 이슈 역시 코로나19죠. 진원지였던 중국은 수치상으로는 안정세를 찾는 것 같은데 지금 유럽을 거쳐서 이제 미국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비상사태가 선언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19가 중국과 미국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는 또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리 보내주신 WHO의 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보면요. 그야말로 요즘 흔히 말하는 팬데믹, 전 세계적 대유행 수준인데요. 지금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이탈리아가 지금 문제네요. 이탈리아, 이란, 우리를 이미 뛰어넘었고요. 미국도 지금 오늘 조금 전에 뉴스 보니까 1000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확진자가. 자, 그런데 발원지인 중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이 요즘 보면은 하루에 수십 명대로 이렇게 내려앉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실제로 중국 내에서는 진정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화요일날 시주석 같은 경우에는 우한을 방문했는데요. 예. 아무래도 자신이 주도했던 코로나와의 50일간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고, 종식이 멀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대뇌 전달한 것은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예. 하지만 중국 정부 발표를 믿는 중국인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추락한 국가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중국인들이 체감하는 도시 환경을 보면은 아직 정상 활동을 하라는 지시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계엄령 상황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무장 경찰이 도시 곳곳에서 체온을 아직도 체크하고 있고요. 예. 또 끊이지 않는 시위를 계속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감염자의 60%는 완치됐다고 했지만 퇴원자 중에는 재감염자, 사망자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치즈석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구하고 세계를 살렸다. 인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순수한 아이 같은 마음이라고 미화 작업이라든지 찬양 영상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그 밑에 토를 다는 내용들을 보면은 토할 것 같다. 그리고 국민들은 아직 지도자에게 사과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지도자는 벌써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라고 요구한다면서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중국의 진정세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중국 내에서도. 자, 그런데 이거 하나 좀 여쭤보려고요. 한 3일 됐나요? 3, 4일 됐나요? 푸젠성에 있는 확진자 격리 시설로 쓰던 호텔이 있잖아요. 이게 7년밖에 안 된 아주 새 호텔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갑자기 2초 만에 무너졌는데 이 사건 보면 이게 중국이나 시진핑 주석의 체면을 좀 많이 깎아내린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에 가보면요. 각 성마다 확진자에 대한 강제 격리 시설을 의무적으로 두고 있고요. 네. 또한 외지인들이 도시로 돌아오면 의무적으로 14일간 격리하는 지정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근데 모두 자가 부담이라는 거죠. 형편없는 건물에 이참에 몰아놓고 어수선한 틈을 타서 짭짤하게 수입을 올리려는 고위 고관들의 돈벌이로 전락을 했는데요. 중국에서는 위에 정책이 나오면은 아래에서는 대책이 나온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 지난 2월 23일 날 17만 명을 동원한 전국 총동원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때를 전후해서 거짓말처럼 신규 확진자, 사망자 수가 뚝 떨어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신규 확진자가 없는 도시는 순차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했던 만큼 신규 감염자를 숨기지 않았나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또 이면이 있군요. 의도적으로 좀 숨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 격리시설이 돈벌이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는 중국 내 사정을 말씀해 주셨고. 자, 그런데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조금 성급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좀 인위적으로 축소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성급한 경제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혹시 제2차 확산의 위험은 없을지 이런 걱정도 됩니다. 네, 중국 정부는 마지막으로 우한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후에 경제활동을 재개하라는 지시가 떨어지면서 전체가 이제 규제가 풀렸는데요. 네. 이 때문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 발표는 80%가 생산활동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생산량이 평소에 30%에 불과하다고 보는데요. 네. 중국 정부가 80% 생산 재개는 아무래도 지방 정부가 전력 사용량을 어느 정도 채우라고 할당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빈 공장 같은 경우에도 에어컨을 지금 가동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지금 중국 대기업 같은 경우는 80%가 생산 활동을 재개했는데 생산량은 30%밖에 안 된다. 그 이유는 전력 사용량, 할당량 채우기 위해서 빈 공장에서 에어컨 돌리고 조명을 켰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그 생산량 같은 게도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요. 예. 아무래도 그 무리하게 돌리다 보니까 화재 사고나 안전 사고가 빈발한데요. 중국 최대 철강 회사인 그 상하이에 있는 그 바오산 철강 같은 경우도 대형 폭발 사건이 어저께 일어났었고요. 또 대기업 달리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지금 2배 이상 뛴 상태고요. 또 2중 3중에 예방 조치를 위한 추가 비용뿐만 아니라 뭐 물류비도 지금 뛰어 있는 상태고요. 또 제품 수요처를 착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공장 가동만 하는 신용을 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뭐 중국 경제는 이후에 좀 더 많은 고통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군요. 자, 이렇게 중국이 방역 강조하다가 경제가 위축될까 봐 근로자들의 어떤 복귀 또 공장 재가동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뭐 전력 할당량까지 제시하면서 일단은 돌리라는 거죠, 공장을.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뉴스는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요? 네, 중국 정부는 3월 말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종식시켰다는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시주석의 치적, 세계 지도 국가인 점을 대내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때문에 무리하게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지금 개장을 시켰고요. 스타벅스나 애플, 맥도날드와 같이 세계적인 그 관심이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장에 대해서는 다시 열라고 압력을 상당히 넣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이면에는 뭐 정적인 것도 있지만 현재 민영 기업의 부도 도미노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 중국에서는 그 부동산 회사 같은 경우는 1, 2월 달만 하더라도 무려 100곳 넘게 지금 파산을 했고요. 그 민영 기업들 같은 경우에 파산이 계속된다면 결국 뭐 서비스 산업의 몰락 그리고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이어질 수가 있고 결국 블랙스완이라든지 회색 코뿔소 출현이 우려이 되기 때문에 무리수를 둔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시진핑을 위해서라면, 시진핑의 치적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고 있는 그런 중국 상황. 그러니까 블랙스완, 회색 코뿔소가 다 출현이 우려가 된다. 예상하지도 못한 악재, 또 예상할 수 있는 악재 다 출현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자, 이렇게 중국 정부 발표 말고요. 중국인들이 코로나19가 종식됐다고 믿는 지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의심 많은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좋아졌다고 확신할 수 있는 신호는 몇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4억 중국 공장의 시작 버튼이라고 할 수 있는 전인대 개막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산안이라든지 올해 경제와 관련된 중점 정책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기업인들로서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난주에 이 전인대가 연기됐다는 그 소식 전해주셨는데 혹시 뭐 언제까지 연기됐다고 나온 게 있나요? 그동안에? 네, 아직 뭐 정확히 나온 건 없는데요. 늦어도 다다음 주 정도는 개막시키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생각인데요. 아직 지금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발표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외에도 뭐 8만 개 영화관이 개봉되는 시점, 그리고 1억 8천만 명의 초등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시점, 그리고 축구리그 개막, 그리고 인프라 공사가 재개되는 시점, 가장 그 의심 많이 받고 있었던 우한 수산물 시장이 재개장하는 때가 아무래도 소멸 단계로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뒤늦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중국과의 미세먼지가 다시 날아오는 시점이 뭐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시점으로 여기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날아온다는 건 중국 공장이 돌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최근에 발표된 중국 경제 지표를 좀 한번 살펴봐 주시죠. 물론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본격적인 피해는 반영되지 않은 그런 지표가 적지 않겠습니다만요. 어떻습니까? 네, 1월달 경제 지표를 보면은 세계 공장이 역회전이 지금 걸렸다는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지는데요. 수출 같은 경우에는 17%나 감소했고요. 자동차 판매는 10%, 그리고 제조업 체감 경기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저 수준이고요. 물가는 5% 넘게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태그 인플레이션 현상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데요. 이런 경제 지표를 가지고 추정해 보면은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1분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문제는 3월 말까지도 지금 상황이 계속이 된다면은 성장률은 더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 정부가 이야기했던 2분기부터 V자형 경기 회복이 아니라 U자형 경기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선 앞으로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2분기 이상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도 빨리 하루속히 그 긴급 예산 편성을 비롯해서 중소기업들, 서민 영세 기업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좀 서둘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3월이 반영이 안 된 건데요. 그렇죠? 1월과 네, 2월 경제 지표인데 이 정도니까. 지금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있는 현상, 스태그플레이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자, 이번 주 월요일에 아마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일명 블랙 먼데이였는데 이 전 세계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게 이렇게 한번 폭발하면 무섭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다우지수가 2,000포인트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7%대 폭락이 있었고 국제 유가도 뭐 어마어마했잖아요. 뭐 지금 한 이틀 정도 합해서 한 30% 넘게 급락한 상태. 그야말로 블랙 먼데이였는데 이번 주가와 유가 폭락이 촉발된 그 전후 사정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오펙과 비오펙 주요 그 산유국 간의 감산 협의가 결렬이 됐는데요. 네. 이 때문에 유가가 30% 넘게 급락했던 게 결정적인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7% 넘게 하락하면은 서킷 브레이크라 그래서 거래를 15분간 일시 중단하는 조치가 발동이 됐는데요. 예. 2008년 이후에 세계 그 펀드 매니저들 보면은 위험 관리에 상당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뭐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상품, 외환시장과 같은 자산마다 위험을 수치화시켜서 위험 수치가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데요. 이런 수치들이 그 보여주는 지표가 대표적으로 공포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빅스 지수가 됩니다. 이 지수가 펀드 매니저들이 경고로 받아들이는 20선이 아니라 40선도 훌쩍 넘은 월요일날 장중 62선까지 치솟았는데요. 이러자 전 세계 펀드 매니저의 컴퓨터 프로그램 매매가 작동이 되면서 아무래도 주식을 대거 매도하고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를 대거 사들이는 현상이 일어났고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CDS 프리미엄이 현재 37까지 그리고 중국, 일본, 인도, 브라질도 높게 올라가니까 해외에 있는 주식도 일거에 그 대거 매도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주가와 유가가 폭락이 됐고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간단히 좀 확인해 주시죠. 지금 미국 상황, 미국 코로나 상황은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현재 오늘 자정 기준으로 감염자가 1,004명, 그리고 사망자는 31명에 이르는데요. 1,000명 넘었군요.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9,600만 명이 감염이 되고 48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아무래도 관광객 감소뿐만 아니라 외출 자제로 외식, 미용실, 화장품의 매출이 급락을 하고요. 마스크라든지 감기약도 매진되는 현상. 특히 재미있는 것은 생수뿐만 아니라 화장지의 품귀 현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와 화장지는 같은 원재료를 쓰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미국 안에서는 SNS상에 종말 뒤에는 세계는 화장지가 새로운 통화가 될 것이라는 익살스러운 글까지 올라오면서 미국 안에서는 덩달아 실탄 매출, 그러니까 총기에 들어가는 실탄 매출도 폭등에 대비하느라고 500%에서 300% 증가할 정도로 심리적인 공황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아직 단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중국과 우리는 조금 진정세를 보이는데 유럽과 미국이 이렇게 점점 코로나 악화되고 있어서 그게 참 걱정이 많이 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함께해요. 좋은 세상.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5분 33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코로나19 사태 한의학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전통의학이 감염병 사태에 도움이 된다면 참 좋을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직접 출연해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0913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851-7191 851-7191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이곳 안동까지 먼 길 오셨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입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요즘 아주 바쁘게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 뭐 각종 방송 출연도 하시고 지난주에는 우리 이철호 경북지사도 만나시고 네, 오늘은 또 권영세 오늘은 또 안동시장도 또 만나고 오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우리 도지사랑 시장님하고는. 예, 이 코로나19의 방역과 치료에 한약과 한의사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저희들의 제안을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예.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대답은 받으셨어요? 예. 특히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 아주 크게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네. 지금 저희들이 그 전국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한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전화만 주시면 저희들이 전화를 받고 진료를 하고 또 처방을 해서 심지어 약을 배송하는 것까지도 전부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무료로 다 하신다고요? 예, 전부 무료로 하고 한약재가 있습니다. 많이 비싸지 않나요? 그럼요. 그리고 그 한의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니까. 예.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죠, 사실. 누구나 전화하면은 다 받아볼 수가 있다고요? 누구나 전화하시면 다 약을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확진자에 한해서? 네, 확진자인 경우. 확진자에 한해서만? 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아마 자가격리 중인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네. 전화만 주시면 무료로 상담도 가능한 거고. 그렇습니다. 약도 지어서 보내주시는 거고요. 예. 전화번호가요? 1668-1075 우리 대표 전화번호인데요. 1668-1075번. 예, 메모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기억하기 편하시라고 한류 유발의 한방치료라고 합니다. 한류 유발의 한방치료요? 예. 이거 어떻게 이게 번호랑 연결이 돼? 1668. 네네. 한류 유발. 네. 네, 1075. 네, 한방 치료. 그래서. 예. 조금 더 기억하시기 편하시라고.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재밌네요. 예. 1668-1075번으로 확진자에 한해서는 상담해 주시고, 그리고 약도 무료로 모든 걸 다 무료로 보내주신다는 거. 예. 근데 우리가 확진자에게 접근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예. 그 점에서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 아주 크게 도와주시겠다고 나서셨어요. 예. 구체적으로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들께 이철우 지사님께서 다 문자를 보내주기로 하셨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다. 한약 치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해라. 라고 예. 문자를 다 보내주시겠대요. 그 다음에 그 확진자들의 명단을 저희들에게 주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확진자들의 명단을 주시면 저희들은 그 확진자들에게 다 전화를 드릴 수 있죠. 그러면은 확진자들 입장에서 한약을 먹고 싶으실 수도 있고 안 먹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저희들이 전화를 드리면 저희들은 이제 전문가 한의사 집단이 전화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정서적인 지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환자들 중에서 본인은 증세를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은 중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 환자들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그 환자들은 자가격리할 것이 아니라 빨리 입원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입원을 안내해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방역이나 치료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고요. 그중에서 본인이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무료로 한약도 처방하고 배송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시고 생활치료센터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냥 집에 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어디든 다 보내주신다는 거. 네, 확진자라면 입원하고 있던 생활치료시설에 들어가 있던 자가격리 중이든 가리지 않고 약은 다 보내드립니다.
병원 입원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예. 혹시 병원에서 이런 거 안 된다 그러지는 않을까요? 예, 저희들이 예. 이미 며칠 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서 병원에 계시면서 연락을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예. 그분들께 처방을 했고 약을 병원으로 갖다 드렸는데 예. 어떤 병원에서는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거 환자가 개인적으로 약을 쓰는 건데 문제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받아주신 데도 있고 어떤 병원에서는 당신들의 치료 계획에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또 거부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양방 치료도 받으면서 이렇게 한방 치료도 같이 받으면 훨씬 효과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으로는.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이게 어떻게 좀 밝혀진 데이터 같은 게 있습니까? 양한방 치료. 예.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온 병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중국에 가장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치료법이 다 중국에서 확립된 치료법들을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예. 예를 들면 말라리아 치료제 쓰고 있죠. 그다음에 C형 간염 치료제 쓰고 있습니다. 에볼라 치료제, 에이즈 치료제 같은 다른 종류의 항바이러스제도 쓰고 있어요. 그게 다 어디에 있는 거냐면 중국 정부의 진료 방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국 정부의 진료 방안에 한약을 쓰라라는 게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전체 코로나 환자의 한 85% 정도가 한약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논문이 나왔어요, 중국에서. 어떤 임상 그런 결과 이런 것도 다 나왔어요. 예, 이제 실제로 환자에게 약을 쓰다 보니까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논문이 나왔냐 하면 한약을 같이 쓴 그룹하고 양약만 준 그룹하고 두 그룹을 비교한 논문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거기에서 한약을 같이 쓴 그룹에서 입원 일수가 2.2일 줄어들었어요. 양방 한방 같이 치료를 한 그룹은 2.2일의 입원 기간을 단축했고 증상 소실 기간도 이틀이 단축됐어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임상 치료율, 임상 증상의 치료율이 33% 좋아졌습니다. 한약을 쓴 그룹에서. 그다음에 중증으로 가는 게 문제잖아요. 중증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27.4% 줄어들었어요. 경증에서 중증 넘어가는 비율이. 27.4%. 이거는 한두 명 실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수천 명? 논문으로 나온 겁니다. 지금 중국 확진자가 지금 한 10만 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중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였겠네요. 그중에서 85%가 한약을 같이 쓰고 있고요. 치료에. 그리고 같이 한약을 같이 쓴 그룹과 한약을 같이 쓰지 않은 그룹, 양방만 단독으로 쓴 그룹을 비교한 게 아예 국제학회지에 논문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방 치료 같이 하고 있지는 않죠, 현재는. 우리나라는 초기 단계부터 이 방역에도 그렇고 치료에도 그렇고 한의사가 빠져 있어요. 그게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감염병을 관리하고 치료해야 되는데 국가가 한의학을 빼놓으니까 저희들이 직접 환자들에게 약을 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왜 한의사들을 이 치료에서 빼놨습니까? 의학계에서 그런 겁니까? 양 의사들이 반대해서? 아마도 그럴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의협에서 복지부에 만약에 코로나19의 방역과 치료에 한의사가 참여하면 의협은 빠지겠다. 그 정도로 강경하게 나왔군요. 또 전 의협 회장님의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정부가 원론적으로는 한의사들의 참여도 필요하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발표가 나고 나서 페이스북에서 한의사가 코로나에 들어오면은 의사들은 다 빠진다라고 또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의사협회장도 모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반대하는 그 이유 논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의사협회 쪽에서는.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코로나19는 처음 보는 병이기 때문에 의사도 힘든데 한의사가 끼면 되겠냐. 그리고 이 치료 현장에서 혼란만 가중시킨다. 한약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들을 해요. 근데 늘 그렇게 주장들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의협 산하에 한방특별위원회라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명시적인 목표가 대한민국에서 한방을 없애는 거거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얘기가 또 있습니까?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기에 이 한방 치료라는 것은
어떤 질병에 대해서 직접적인 치료라기보다는 특히나 이런 감염병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보조적인 수단 아니면 좀 예방적인 수단 이쪽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일반인들의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한편 또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은요. 예.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을 뭘 쓰나 보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기 치료약은 천연물이 대세입니다. 천연물이 대세다. 네, 천연물이 대세입니다. 그건 아마 지금도요. 예. 우리 선생님도 만약에 약국에 가셔가지고 나 감기 걸렸는데 약 좀 달라 그러면요. 아마 네. 틀림없이 그 약사님께서 한약제제, 생약복합제 주시고 타이레놀 같은 소염제나 또 기침약이나 이런 것도 같이 주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감기가 대표적인 바이러스 질환이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라이노 바이러스라든지 아데노 바이러스라든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전체 감기의 한 10에서 15% 차지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아주 흔하고 아주 유명한 바이러스예요. 네. 그럼 이런 병이 바이러스 질환인데 막상 바이러스 질환에 걸리고 나면 치료제는 뭘 쓰느냐. 많은 분들이 한약을 여전히 쓰고 계세요. 그리고 코로나19라는 거는 원인균이잖아요. 원인 바이러스죠. 예. 그것 때문에 생기는 증상은 뭐냐 그러면 감기나 독감이나 폐렴 유사 증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똑같죠. 그 증상들하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기존에 우리 국민들 중에 누구라도 감기, 독감, 바이러스성 폐렴 걸리면 어디 가서 치료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딱 두 직종이 치료합니다. 그게 의사와 한의사. 예. 당연히 그 증상 치료하는 약은 원래 한의학에 있는 거죠. 수천 년간 치료해 왔고요. 예. 다만 그 원균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변이를 일으킨 코로나균인 거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치료가 한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예. 무엇보다도 중국에서 실제로 환자를 치료할 때 한약을 같이 쓰고 있고 같이 써보니까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게 논문으로 발표되고 있고 예. 아예 중국 정부가 코로나19의 치료에 한양방 병행 치료를 하라는 것을 권고안으로 채택하고 진료 방안에도 포함을 시켜놨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과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샵 0913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거나 851-71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였나요?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의계 5대 요구사항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여기서 뭐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뭐 포괄적으로는 이 코로나19의 방역과 치료에 한약과 한의사를 활용하라. 근데 왜 안 하고 있냐? 예. 이런데요. 단적인 예로요. 검체 채취가 있습니다. 검체 채취가 이 코로나 의심 환자들의 가래를 받고 콧물을 면봉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네. 그게 검체 채취죠. 입안에도 이렇게 찍어내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한의사들이 주로 이제 공중보건 한의사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검체 채취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또 의협에서 한의사가 검체 채취하는 건 불법이다. 한의사 검체 채취 못하게 하라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한의사 그 공중보건의가 검체 채취를 했었군요. 네, 하고 있었죠. 근데 의사협회에서 반대해서 지금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인가요? 지자체별로 어떤 데서는 한의사를 배제하고 어떤 데서는 그냥 한의사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대구 지역입니다. 대구 지역에 의료인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의료인이 제발 좀 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특히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할 인력이 부족하니까 와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던 공중보건 한의사들이 무려 70여 명이 대구로 가서 검체 채취하겠다라고 나섰어요. 대구 시장님께서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의료진이 그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의료진이 부족하다고 요청하고 나섰는데 막상 나서니까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분들 다 자기 자리에서 경기도에서 경남에서 검체 채취하고 있던 분들인데 그 사람들이 대구 와가지고 도와주겠다니까 거부한 겁니다. 허허, 그렇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요. 또 한의사들이 치료에도 나서겠다고 했는데 치료하겠다고 또 이제 개원해 있는 한의사들이 또 모여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자원봉사 하겠다고. 그 자원봉사도 거부했고요. 훨씬 더 심각하게는 대구의 모 한방병원에서 주말까지 일반 입원 환자들 다 비우겠다.
다른 병원으로 다 이송을 시키고 병원을 통째로 비워서 코로나 확진자들을 위한 병실을 운영하겠다. 대구시에 요청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를 코로나 지정병원으로 써서 지금 입원하지 못하고 있는 코로나 환자들 우리 병원에 입원을 시켜라. 대구시장이 거부했습니다. 한방병원에는 입원 못 시키겠다. 그것도 역시 뒤에 의사협회의 어떤 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 대구에서 지금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네. 방호복 8시간 입으면 탈진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당연히 공중보건 한의사건 또 일반 한의사들이건 도와주겠다고 하면은 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체 채취하는 건 저희가 이렇게 TV 화면에서 보잖아요. 그렇게 뭐 고도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진 않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가정에서 환자가 직접 하기도 합니다. 직접 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인데. 네. 미국에서 실제로 직접 하게 했어요. 배제를 해버리는군요. 예. 한의사들도 학교에서 이제 배울 때 이런 거 다 배우죠. 과정이 다 있죠. 당연하죠. 그냥 배우기만 하는 교과서에 있고요. 배우고요. 심지어 본과 3학년, 본과 4학년들은 오스키라고 해서 실습도 다 합니다. 그 정도인데도. 근데 한의사들을 배제하는. 근데 그 대구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의협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라. 지금 신규 공보이들 빨리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낼 테니까 한의사 도움 받지 말고 그냥 참고 있어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건 참 이 국민 건강을 최우선시해야 되는데 어떤 두 단체 간의 어떤 알력 싸움 이렇게 비춰져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참 마음이 아픈데. 저도 참 속상합니다. 예. 어쨌든 이 한의사 적극 활용해달라는 그런 기자회견 또 있었습니까? 예. 그리고 그 한방병원. 한방병원도 코로나 입원 병실로 써라. 라고 요구를 했죠. 한방병원. 왜냐하면 그것도 병실 부족하다고 경기도에 손 벌리고 달빛동맹 하면서 광주까지 보내고 있는데 자기 안방에 지금 병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심지어 이렇게 내놓겠다고 나서준 거잖아요. 먼저. 그걸 받아들이질 않고 거부를 하니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한의사들 그 대면 진료를 시행하라 이런 주장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죠? 생활치료시설에 환자들이 격리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활치료시설에 환자들이 들어가도요. 실제로는 그냥 다 전화로만 연락을 합니다. 이제 보건소 직원들이 매일 2번씩 전화해가지고 별 문제 없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직접 그 얼굴 보고 거기서 이렇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의료진이 대기에 있잖아요. 의사 간호사가 있는데. 의료진들도 환자를 직접 보지 않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 전화로 상담을 하는 거군요. 지금 상태가 어떻다. 보건소 직원이 연락해보고 증상이 있다고 하면 의사 선생님을 연결해주고 의사 선생님이 다시 전화로 연결한 다음에 이러면 열난다 그러면 해열제를 처방합니다. 그 약을 문고리에다 걸어놓는 거예요. 그 환자를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문고리에 걸어놓은 약을 가져가가지고서 비대면으로 약을 먹는 구조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대면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생활치료시설에 들어가신 분들 한의사들이 직접 찾아가겠다. 우리가 눈으로 증상을 보고 우리가 진맥을 하고 우리가 체온이라든지 호흡수라든지 또는 산소 포화도 검사를 하고 그래서 중증으로 가는 환자인지 아닌지 판단도 하고 그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을 거쳐서 한약도 주겠다. 물론 무료로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 그 환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게 저희들 요구였죠. 그렇군요. 이것도 지금 어떻게 좀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전화 진료를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생활치료시설에 격리돼 있는 환자분들도 전화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생활치료시설로 약을 배송을 했어요. 어떤 생활치료시설에서는 그 환자한테 약이 갑니다. 그런데 어떤 생활치료시설에서는 그 생활치료시설을 관리하는 병원 또는 의사 선생님들이 반대하셔가지고 생활치료시설까지는 약이 가는데 그 약이 환자한테 안 가요. 밖에 한약이 쌓여 있답니다. 그 생활치료시설에 있는 환자분이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 주셨어요. 내가 처방을 받았는데 나한테 한약이 안 오고 있다. 이게 적어도 해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최소한. 심지어 한약을 쓰면 효과적이라는 중국 정부의 논문도 있고 경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갖다 이렇게 거부하는 거죠. 없네요. 참 그거 좀 여쭤볼게요. 이 코로나19에 처방하는 그 약
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게 어떤 약인지, 뭐 성분은 어떤 건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예. 네. 그 중국이 처음에 우한에서 폐렴이 발생했을 때, 네. 이 광동이라든지 북경에 있던 중의사들, 한의사들이죠. 한의사들이 대거 우한으로 날아갔습니다. 예, 예. 그 중에는 이제 사스 영웅이라고 불렸던 사스 때 한방 치료를 해가지고 아주 효과를 봤던 그런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다 날아가셨어요. 예. 그분들이 처음으로 환자를 보고서 이런 한약을 써야 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 중국의 진료지침 3판에 이 한방 치료 부분이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4판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회복기 환자, 관찰기 환자에 대한 내용도 들어갔고 네. 6판, 7판, 지금 7판까지 나왔거든요. 예. 지금 7판까지 나오면서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다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딱 틀을 잡았어요. 이런 방식으로 약을 쓰라라고 나왔는데 그 약 이름이 좀 특이하던데요. 처음 네. 들은 굉장히 약 이름이 특징적으로 뭐였죠? 그게 청폐배독탕이라고 합니다. 청폐배독탕 이게 예. 폐를 좀 깨끗이 하고 그렇죠. 독을 빼내고 뭐 이런 겁니까? 오, 정확합니다. 한자 잘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뭐 어떤 성분이에요? 한약재가 굉장히 많잖아요. 20가지 정도 되는 약을 섞은 겁니다. 아, 이 안에 청폐 배독탕 안에 20가지 약재. 예. 어떤 약재들? 뭐. 그 약재들의 대부분이 이 호흡기에 뭐냐면 염증을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열과 독을 빼내는 약인데요. 이 약을 이제 처방을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약이 경증부터 위중형까지 다 통하는 거예요. 다 효과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기본 약물로 중국의 그 수많은 환자들 다 임상 실험한 결과 효과가 다 있었다. 예. 이게 증상의 경중에 따라서 한 4단계 정도로 나누거든요, 지금. 예. 그런데 그 중에서 그 4단계 모두에 청폐배독탕을 기본 약물로 제시를 한 거죠. 중국 정부가. 무슨 효과가 있는지를 봤더니만 우선 첫 번째로 폐 CT를 찍어보니까 폐의 염증이 줄어들더라. 이게 우선 첫 번째 드러난 효과였고요. 두 번째로는 임상 증상, 예를 들면 발열이라든지 피로감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이런 임상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 임상 증상이 줄어든 겁니다. 그다음에 실험 실적 검사.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림프구 같은 게 숫자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 림프구가 정상화된다든지 다른 실험실적인 지표가 개선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청폐배독탕이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가장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약물이다라고 이제 입증이 된 겁니다. 이거는 이 청폐배독탕은 꼭 코로나 환자가 아니더라도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뭐 기관지 폐 이쪽 안 좋은 사람들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증상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무증상 그러니까 확진은 받았지만 무증상 환자들 또 관찰기 환자들의 경우에는 중국 정부도 다른 처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폐배독탕은 경증부터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환자들부터 기본 약물로 제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회복기의 경우에도 청폐배독탕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인들이 내가 예방 목적으로 약을 쓴다. 또는 뭔가 회복기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을 쓴다 그러면 그때는 청폐배독탕은 맞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시간이 한 5분 얘기한 것 같은데 벌써 20분이 지났네. 3754번님이 물어보셨는데 혹시 지금 해외에서 많은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해외에서 또 들어서 재감염이 될 우려가 있는지 이거 물어보셨는데 짧게 좀.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죠. 그 한 번 걸린 환자가 확진 환자가 완치가 된 이후에 다시 또 걸릴 수가 있는 겁니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특이 면역이 생기죠. 한번 걸리고 나면은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 병이 또 걸리지 않는데 문제는 그 항체가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감기가 걸렸지만 늘 또 감기 걸리잖아요. 똑같군요. 감기하고. 그런데 한번 감기 걸리고 나면 직후에는 아무래도 덜 걸리죠. 그러나 그 항체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걸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8834번님이 감염은 됐는데 코로나에 감염은 됐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냐 이렇게 있습니다. 물어봤는데 이거는 그걸 있다고 무증상 환자라고 부르고요. 무증상 환자. 무증상 환자의 경우에도 중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무증상 환자의 경우에도 한약을 쓰라고 나옵니다. 무증상인데도? 왜냐하면 병의 초기 전파를 억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당연히 환자의 건강 회복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무증상 환자에게도 한약을 씁니다.
이거는 제가 좀 궁금했는데 요즘에 뭐 마스크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예. 정부에서는 최근에 뭐 면 마스크도 괜찮다라면서 홍보를 하는데 그전에는 사실 뭐 KF80, KF94 이걸 많이 권장했는데 지금 뭐 물론 뭐 공급이 많이 달리긴 합니다만 우리 한의사 협회장으로서 이 마스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어떻게 면 마스크도 괜찮은지. 미국 CDC에서는 일반인들의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예. 예. 그러니까 CDC는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을 표준으로 잡고 있어요. 하긴 외국,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는 마스크 쓰는 문화가 거의 없다면서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초기에 이 질병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할 때 방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과학적으로 모든 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뭔가 행동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안전한 길을 찾기 위해서 일제히 마스크를 쓰라고 먼저 발표를 했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마스크라는 게 실제 이 질병의 예방에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조금씩 말이 바뀌고 있죠. 저는 이것을 왜 정부가 저렇게 말이 바뀌냐, 또 쓰라고 했다가 안 쓰라고 했다가 이러냐라고 할 게 아니라 질병이 처음 보는 질병이 나타났다가 그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지식과 정보가 쌓이게 되면 쌓인 정보에 입각해서 기준이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 관련 한의학 전화 상담 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1668-1075 이 전화 상담 가능하고 약도 다 보내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시간이 다 되세요. 지금까지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날씨 알아보죠. 김도현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아직은 퇴근길 공기가 차갑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좀 올라서 따뜻할 텐데요. 한낮에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나겠고요. 공기질도 청정하겠고 앞으로 한 서너 정도는 미세먼지 걱정 없이 청정한 대기 상태 유지되겠습니다. 내일도 잦은 날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영하 3도, 영하 4도 나와 있고요. 한낮에는 15도 분포 예상됩니다. 문경 현재 기온은 어제와 같은 6도, 체감온도는 2도, 습도는 34%입니다. 날씨였습니다.